이강민의 잡지사 8호로 14번째 페이지. 구독 취소한 구독자들도 다시 잡아드리는 잡지사의 DP, 잡지사의 정혜인, 김형준 국방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전투식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준의 밀리터리 역사상 가장 미각이 침샘이 폭발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김 기자는 군 생활하면서 전투식량 어떤 거 먹어봤나요? 군 생활하면서 크게 두 가지 먹어봤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투식량 자체는 그때 한 10년 전쯤인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E형 전투식량이랑 즉각 취식형 전투식량이라고 해서 네. 하나는 뜨거운 물 부어서 데워 먹는 방식이고요. 하나는 데워주는 히터가 전투식량에 내장이 돼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엄청 다양하게 여러 나라 걸 먹어본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는 주한 미군이 있다 보니까 미군 거는 비교적 흔하게 구할 수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정식 수입해서 파는 전투식량도 먹어봤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각 나라들 전투식량을 구해서 먹어보는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아, 예.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요. 조회수 잘 나와요. 예,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뭐 네. 알아서 구했겠죠. 네. 근데 이게 군에서 빼돌려진 경우도 있는데 아예 업체에서 대놓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 업체에서 전투식량을 대놓고 파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해요. 왜 가능하느냐면은 네. 사실 군인이 무슨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네. 전투식량도 결국 사람이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통조림이나 레토르트 같은 포장 기술이 필요할 뿐이지 베이스가 되는 식품 자체는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군에 전투식량 납품하는 업체들이 네. 그 기술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메뉴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그대로 해가지고 민간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군에도 팔고 또 민간인에도 팔고. 반대로 군용으로 별도로 개발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팔리고 있는 걸 그대로 사가지고 전투식량에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게 여러 나라들 전투식량을 보면은 이 두 가지 방식이 한 전투식량 안에서도 혼용되곤 해요. 예. 그런 업체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전투식량은 제가 일부러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골랐습니다. 시청자들도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게 하려고요. 김영준 기자가 이렇게나 또 세심합니다, 여러분. 그 말인즉 민간인들 중에도 전투식량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유는 다양한데 꼭 밀리터리랑 연계되지 않아도 이유가 있습니다. 전투식량은 전쟁터에서 얼른 조리해서 먹으려고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네. 전쟁터에는 제대로 된 조리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물론 야전치사라고 해서 지금 바로 총격전이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약간 뒤쪽에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할 수 있게 차량이나 트레일러 같은 게 전용으로 있어요. 예. 전쟁통에도 웬만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급식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네. 문제는 전투가 근처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어서 그러기 어려울 때 또는 적진에 몰래 침투할 때 등등등 조리를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민간인들 같은 경우엔 뭐 등산이라든가 조리기구 없이 가볍게 놀러 간다든가 혹은 뭐 군시절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얼마든지 민간용을 구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또 요새 그 캠핑 열풍 불면서 전투식량 구하는 분들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조리하기가 편하니까. 네. 다만 완전히 오리지널을 찾으시면 조금 곤란한 게 네. 우리나라 것도 민간에 유통할 때는 보편적인 취향에 맞춰가지고 메뉴를 좀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외국산 같은 경우에는 수입할 때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걸리는 경우가 있대요. 네. 그래서 몇몇 메뉴는 수입이 안 돼서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그러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궁금한 분들은 그거 사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어떤 음식을 전투식량으로 개발할까?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사실은 군대에서 네. 작전 중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는 거는 그건 그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식무단을 살려서 장기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비상식량이자 전투식량으로 썼죠. 예를 들어서 뭐 육포라든가 과일 말린 거라든가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북어도 있고 간장도 있고 미숫가루, 찐쌀 이런 걸 먹었대요. 그러다가 통조림이 등장하는데 일전에 썬킴 씨가 네. 통조림 얘기하실 때 다뤘으니까 그렇죠. 통조림 발명까지 역사는 그 편을 참고하시고 예. 그 다음부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뒷이야기. 예. 예. 이걸 식품 포장용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통조림에 식량을 담아서 군용으로 보급하기 시작한 건 1861년에 미국 남북전쟁 때 일이에요. 그때 지급되기 시작한 게 베이크드 빈즈라고 해서 요즘도 부대찌개 같은 거 먹으면 들어가는 그쵸. 콩에다가 네. 기름이랑 시럽을 섞어가지고 익힌 게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조식으로도 가끔 나와요. 그래요. 예. 네. 거기에다가 베이컨 그리고 하드텍이라는 걸 같이 지급을 했는데 이 하드텍은 사실은 시청자들 대부분이 비슷한 걸 먹어보셨을 물건이에요. 마트 가면 있어요. 네. 왜냐면 이 건빵이니까. 예. 건빵입니다. 건빵이 그러니까 1800년대 미국 남북전쟁 때부터 군용으로 소비됐던 거예요?
기원을 찾아가면 훨씬 더 오래됐죠. 아, 더 오래됐어요. 고대부터 서양 군대에서 매우 오랫동안 쓰였던 물건이거든요. 네. 밀가루를 반죽한 다음에 여러 번 구우면 수분이 날아갑니다. 아. 그러면 오랫동안 보존도 되고 가벼워져서 많이 쓰였죠. 이거 네. 몇 번 굽느냐의 문제였어요, 사실은.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을 했고 네. 로마에서도 썼었고 영국군, 미군에서도 많이 먹었는데 다만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네. 옛날에 그 통조림이 나오기 전에는 네. 진공 포장 이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일단 구워서 수분을 뺐거든요. 그쵸. 2번, 3번, 4번 이렇게 구워가지고 수분을 뺐는데 네. 그럼 이거 엄청 딱딱해져요. 아. 그러면 빵을 그냥 그 베어 먹는 수준이 아니라 네. 칼이나 도끼를 가지고 부셔서 먹어야 됐어요. 그냥 먹으면 이 나가겠네. 예, 어디 스프 같은 데 타가지고 좀 그 부드럽게 해가지고 먹어야 됐거든요. 네네. 이게 쉬웠을 리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벌레가 퍼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전쟁터는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근데 군함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단백질 섭취하자시고 아예 그 벌레까지 같이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벌레까지 네, 같이 한꺼번에. 네, 애벌레니까. 하여튼 이게 서양에서 원래 먹던 하드텍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흔히 아는 건빵은 서양에서 이 하드텍이 일본에 전래됐다가 건면포라고 해서 마른 밀가루 떡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거든요. 마른 밀가루 떡. 예. 예. 이게 연구를 거치면서 개량이 된 겁니다. 음. 반죽을 할 때 뭐 밀가루도 좀 다른 걸로 바꿔보고 소금이랑 뭐 설탕도 넣고 나중에는 뭐 계란도 넣고 네. 그리고 또 속까지 잘 익으라고 구멍도 2개 뚫어가지고 20세기 초반에 마른 빵, 건빵이라는 게 일본에서 탄생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아는 지금의 건빵이고요. 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독립 이후에 군대도 보급된 게 시작이었습니다. 군에도 이제 보급이 되고요. 네, 우리 군에서는 이걸 증식용이라고 해가지고 보급을 하거든요. 증식용. 네, 밥 대신은 아니고 군인은 몸 쓰는 일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칼로리 소모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열량이 부족할 때 혹은 뭐 훈련 나갔을 때 혹은 그냥 평소에 밥 먹었는데 또 배고플 때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또 워낙에 건빵이 텁텁하다 보니까 그쵸. 맛있게 먹으라고 별짓에서 나왔는데 목 막혀요. 대표적으로 건플레이크라는 게 있거든요. 군대에서 아침 식사에 보통 우유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건빵을 부숴가지고 여기다 타먹는다든가. 뭔가 추억에 잠긴 듯한 건플레이크의 추억. 근데 우리 통조림 얘기하던 중 아니었나요? 아, 잠깐 그러네요. 건빵으로 센 것 같은데. 네, 통조림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예.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요. 네. 1917년에 미국이 여기에 참전하게 되는데 남북전쟁 때 지급하던 게 조금 더 발전해서 미군 전투식량으로 발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드텍이랑 베이컨도 깡통에 담아서 보급을 하고요. 또 콘비프라고 해서 소금으로 염장한 쇠고기도 통조림으로 보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염장 고기 자체도 훨씬 전부터 있었어요. 네. 근데 통조림 개발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하드텍처럼 수분을 빼는 게 관건이어가지고 소금이랑 질산칼륨, 초석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네. 바짝 말려놓는 바람에 이게 도저히 사람이 맨정신으로 먹을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못 먹게 됐구나. 예. 네. 통조림이 개발되고 나서 네. 물론 간은 했지만 심하게 간을 안 해도 좀 신선하게 먹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먹을 수 있게 된 거고요. 예. 이걸 1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참호 안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한테 지급을 했는데요. 네. 맛이야 뭐 짜고 퍽퍽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전 세계 1차 세계대전 참전국 중에 가장 잘 먹는 축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콘비프 정도 나오면 가장 네네. 잘 먹는 축이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네. 참호에서 물이 들이차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미군은 콘비프 깡통이 남잖아요. 그걸 먹고 네. 나면은 네. 그 깡통을 뒤집어가지고 참호 바닥에다 깔았어요. 타일처럼? 네, 비슷해요. 아, 그래가지고 물에 젖은 흙을 안 밟게 하려고. 그렇군요. 근데 다른 나라 군대들은 꿈도 못 꿨습니다. 이런 건. 콘비프는 우리나라의 미군들 통해서 들어온 뒤로는 부대찌개 재료로도 쓰이죠. 네. 아까 베이크드 빈스처럼. 사실 부대찌개라는 음식 자체가 이렇게 미군 부대 통해서 빠져나온 음식들을 얼큰하게 끓이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맛있는 부대찌개 드시면서 이게 왜 부대찌개지?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미군에 보급되는 통조림에서 부대찌개가 탄생했군요. 네, 전에 한번 또 다뤘던 스팸, 뭐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게 우리나라 미군 부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남은 음식을 김치랑 같이 넣고 소뚜껑에 볶은 요리가 원조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네. 근데 볶으면 자꾸 태워 먹으니까 그렇죠. 물을 부어 보니까 적당한 찌개가 됐다. 그래서 지금의 형태로 완성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거는 의정부랑 송탄인데 이거 다 미군 부대에 있던 곳이고요. 그렇지. 그리고 뭐 파주, 그다음에 군산, 그리고 뭐 용산도 있다고 하는데 네. 예, 주요 미군 부대 인근에 특유의 형태를 지닌 부대찌개들이 있다고 해요. 조금씩 배합이 다른가 봅니다. 특색이 달라서 이것도 이제 지도 펼쳐놓고 곳곳 찾아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냉면처럼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다큐 영상 같은 거 보면 이제 미군이 아이들한테 뭐 나눠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있죠. 그것도 전투 식량인가요? 뭐 깡통 같은 거 던져주는 거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때 보급됐던 게 C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C레이션. 네, 2차 대전이나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에 보면은 미군들이 던져주곤 하잖아요. 네. 1인분이 통조림 6개인데 3개가 주식입니다. 지금 사진 하나 띄워드렸을 텐데 네. 그 사진을 보시면 보이는 깡통 있잖아요. 네. 이게 주식 깡통이에요. 그리고 주식에 보통 고기 스튜나 뭐 돼지고기 플러스 쌀 요리, 소시지랑 콩 요리 뭐 이런 걸 집어넣었고 나머지 3개는 빵이나 음료수입니다. 이걸 깡통 따개로 뚜껑을 따서 먹는 방식이었어요. 네. 그게 1일치. 네. 그리고 K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네. K레이션은 C레이션을 좀 더 간편하게 만든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저 사진에도 나오죠. 저 사진에서 브렉퍼스트, 서퍼, 디너 그러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위부터 상자로 된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가볍게 포장을 했는데 초콜릿 들어있고 뭐 깡통 하나 들어있고 비스킷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네. 사실 그때만 해도 통신이 잘 발달하지가 않아가지고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곤 했는데 네. C레이션을 갖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K레이션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또는 비행기에서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 공수부대라든가 네. 이 사람들은 안 그래도 짐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볍게 갈 목적으로. K레이션. 네. 하여튼 근데 둘이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고 네. 뭐 고기 통조림, 비스킷, 그다음에 간식거리 약간 이러한 큰 틀 자체는 비슷합니다. 또 저런데 먹는 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막 들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액세서리가 있어요. 액세서리. 예. 담배라든가 지금은 없는데 그 당시에는 담배가 많이 있었어요. 오. 껌, 커피 뭐 이런 거 들어있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왜 중요하냐? 네. 전쟁터에서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PTSD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낙은 없는 경우도 많고. 오죽하면 미군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다 누군가에게 기도를 한다. 기댈 수밖에 없다. 네,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호품이나 간식거리를 전투식량에 끼워주는 경우가 많아요. 칼로리를 따지는 건 아니고 네. 기운을 내라는 목적으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네. 담배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껌이나 커피, 사탕 같은 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지금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전투 식량을 부르는 명칭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C레이션이 베트남전 때 살짝 개량이 돼가지고 네. MCI라는 이름으로 보급이 됩니다. 네. 근데 별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병사들은 그 전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베트남전에 또 참전한 그 간부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C레이션이라고 불렀어요. 네. 근데 베트남 정글에서 또 문제가 생겼는데 뭐죠? 이게 깡통을 들고 다니니까 네. 무겁기도 하고 네. 또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데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캠핑 때 불 피우듯이 그 야전에서 뭘 만들어 가지고 통조림을 데워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네. 사실 유럽 군대들 전투식량은 아직 통조림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고체 연료랑 조그마한 가열기까지 같이 지급을 하고요. 네.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다 먹은 C레이션 깡통에다가 구멍을 뚫고 어디서 연료를 구해와서 불 피워다가 급조해서 데우는 방식이었어요. 문제는 이때 컴포지션 포라고 네. 플라스틱 폭약을 잘라다가 데우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이 폭약을 잘라다가 데우면은 폭발하지는 않아요. 네. 잘 데워지는데 네. 문제는 그 폭약을 다른 데 써야 되는데 그때는 당연히 위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1980년대에 개발돼서 나온 현용 전투식량 MRE입니다. MRE. Meal Ready to Eat. 그렇군요. 먹을 수 있게 준비된 식량.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이걸 민수용으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MRE를 말이죠, 여러분. 오늘 김영중 기자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여러분께 하나하나 까서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MRE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수중에 갖고 있는 거죠? 아니 제가 구한 게 아니니까 일단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이 사실 방송 녹화하기 전에 네. 에디터가 어디서 쥐어줬습니다. 저희 에디터 한 명이 또 아는 미군을 통해서 적법하게 저희 스튜디오로 들여왔다고 하니까 의심의 눈초리 걷어주시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예. 지금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럼 구성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네. 메뉴 17번 메뉴, 그다음에 포크 소시지 패티,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시지 패티라는 뜻이죠. 맛있겠다. 그다음에 메이플 플러드, 그러니까 메이플 시럽을 탔다 이런 뜻이 됩니다. 메이플 시럽이 가미된 돼지고기. 네. 예. 일단 크래커인데 이 크래커는 지금 저기 편집장님인가 에디터님인가가 아까 궁금하다고 배고파서 제가 까먹었어요. 먹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포장이 뜯겨 있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예, 보여주시죠. 김영중 기자는 말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평범한 크래커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한 입 먹어봤는데 그냥 일반 건빵 느낌이에요. 건빵 느낌인데 더 슴슴하고 진짜 무맛. 예. 맛이 아예 없죠. 아예 없어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예. 그냥 무향 무치.
ASMR이. 예. 그냥 아무 맛이 안 납니다. 예. 그리고 이게 MRE를 데울 수 있는 히터 FRH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물을 넣으면은 네. 이 안에 저기 마그네슘으로 된 발열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기가 나면서 발열이 나는 방식이에요. 참고로 이거는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경 보기가 울립니다. 그렇죠. 그래 엔지니어한테 혼납니다. 네, 예. 아주 많이 혼날 거예요. 네. 뭐가 되게 잔뜩 있다. 네, 굉장히 구성물이 많죠. 네. 이거는 안에 음료수 가루가 있는데 네, 좀 세워서 예. 네. 제품을 세워서 음료수 가루를 데울 수 있는 그런 비닐팩이고요. 여기 히터 안에 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같은 메이플 머핀이라고 돼 있네요. 머핀? 네. 아 머핀도 먹을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이게 오늘의 주식인데 아 저게 주식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예, 포크 소시지 패티. 이게 레토르트 방식으로 이렇게 포장돼서 비닐 안에 들어 있고요. 이걸 히터 안에 넣어서 물 넣고 데우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시럽이 또 하나 있네요. 이건 액세서리 팩이라고 하는 건데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껌이나 뭐 커피, 차, 뭐 그리고 휴지 이런 게 들어있는 팩입니다. 설탕, 뭐 이런 네. 거. 담배는 없습니다. 담배는 예. 없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땅콩 버터. 아 땅콩 버터 있을 거 다 있네. 네. 저걸 크래커랑 먹었어야 되네. 아 그러게요. 아, 이걸 먼저 꺼낼 걸 그랬네. 아 괜히 우거우거 목 막히는데. 그다음에 이게 음료수 파우더입니다. 아 아까 저기 여기다가 물 타면은 네, 세트 음료수가 있었죠. 되는 건데 네. 예, 이거는 포도라고 돼 있네요. 포도맛 음료수. 네. 좋은데요. 이 숟가락이고 아 숟가락. 예. 뭐 계속 나와 끝이 없어. 예. 이건 간식거리 같은데 이제 네. 캐슈넛 같아요. 아 견과류 종류.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끝입니까? 되게 알차다 MR이. 예, 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네. 예. 근데 MR이가 식단이 자주 바뀐다면서요? 네, 많이 바뀌어요. 그 크게 24종류 식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주 바뀌고 뭐 대표적인 메뉴는 뭐 미트 스파게티, 뭐 소고기 타코나 뭐 스튜, 굴라시, 굴라시. 예, 치킨 누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뭐 그리고 방금 아까 보여드렸지만 히터가 들어있거든요. 네. 물만 있으면 데울 수 있게. 네. 안에 마그네슘으로 된 발열제가 있어가지고 물 부으면 가스가 발생하면서 데워집니다. 네. 이 비닐봉투 안에 아까 보여드렸던 주식 봉투를 그대로 넣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 엄청 뜨거워요. 아 드셔보셨군요. 예. 예. 엄청 뜨겁다. 예라는 거고. 뭐 주식은 그런 식으로 고기 메뉴로 구성이 돼 있고 사이드 메뉴. 아까 말씀드린 뭐 머핀이나 뭐 이런 거 간식거리 예. 그런 거랑 뭐 크래커. 예. 아까 편집중에 드셔보셨던. 그다음에 음료수. 정확히는 음료수의 가루. 네. 그다음에 뭐 잼이나 땅콩 버터 아까 보여드렸던 뭐 또 다른 뭐 간식거리 같은 거 있고 네. 뭐 액세서리 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먹는 미군 병사들은 맛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 MRE의 별명 중에 하나가 예. meal rejected by everyone.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부한 식사. 그렇게 MR이다. 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래도 개량을 엄청 해서 지금 나오는 메뉴 중에는 뭐 피자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안 먹어봐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피자까지 나왔군요. FSR이라는 것도 있다던데요. 네, FSR이 뭐냐면은 이게 MRE가 지금 보시다시피 내용물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좀 무겁고 부피가 커요. 네. 실전에서 미군 장병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MRE를 뜯어다가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재포장을 해서 부피를 줄여서 가져가곤 했거든요. 제일 먹고 싶은 거. 예. 예. 그래서 그거를 해서 착안을 해가지고 아예 그거를 처음부터 메뉴로 만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나 스낵, 뭐 에너지바 이런 거 위주로 구성을 해가지고 네. 걷거나 차 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동성을 중요시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최신형으로 CCAR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네. 이거는 저온에서 초음파랑 마이크로파로 조리를 해가지고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도 그 맛을 살리면서 포장하고 부피도 줄인 겁니다. 과일 채소까지. 네. 와. 근데 이건 정말 최근에 나온 물건이에요. 예. 최근 1, 2년 사이에 나온 물건이라서 네. 저도 자료로만 봤지 먹어봤다는 사람은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뭐 피자까지는 못 먹어봤더라도 이제 MRE를 직접 먹어봤을 때 어떤 맛,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당부드려야 될 게 있는데 네. 제가 느끼한 걸 잘 먹습니다. 원래 느끼한 걸 잘 먹는다. 그러니까 제 말에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참작을 하시고요. 네. 예. 그전 전투식량들도 그랬지만 MRE는 시기에 따라 메뉴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 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만 느낌만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전반적으로 기름지고요. 그리고 영양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철분 맛이 나는 경우도 있고. 철분 맛. 예.
주한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와가지고 한국 음식에 맛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훈련 나오면은 우리 군의 훈련 때 보급 나오는 뭐 라면이라든가 이건 우리 군 전투식량하고 이걸 바꿔 먹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군인들도 네. 그거를 가지고 미군 전투식량을 받아가지고 먹어봤다. 이런 수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만국 공통으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질리니까. 아니면 호기심 때문이거나. 예. 다만 미군 MRE에 대해서 맛있었다는 수기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예. 대신에 이런저런 아까 보여드렸던 간식거리라든가 액세서리 팩 이런 게 있는 점은 좋았다. 아. 이런 수기는 많습니다. 이게 바꿔 먹은 분들의 평가입니다. 우리 군의 전투식량도 그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썬킴 씨도 다뤘었지만 네. 베트남전 때 C레이션하고 방식은 비슷한데 김치 같은 우리 음식을 넣었던 K레이션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독자적으로 전투식량을 만들어서 1형, 2형, 즉각 취식형, 그다음에 특전 전투식량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네. 다만 이 메뉴 구성은 이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뀌기도 하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투식량 메뉴가 다가 아닙니다. 아. 혹시 시청자분들이 내가 군생활 할 때는 그런 거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시기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하여튼 1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1형은 이것처럼 봉지에 밥이랑 반찬을 따로따로 레토르트 방식으로 밀봉을 해가지고 네. 이게 조리 방법이 문제인데 끓인 물 같은 데다 넣고 데워 먹는 방식이에요. 근데 저도 못 먹어봤어요. 아, 예. 예, 왜냐면은 거의 군대에서는 거의 퇴물 취급을 받기 때문에 먹어본 분들 말씀에 의하면은 밥이 거의 떡 같아가지고 네. 진짜 맛없다고 아, 하시죠. 떡 같아서. 예. 그리고 군에서도 조리할 때 물에 넣고 끓여야 되니까 이게 되게 번거로워가지고 네. 해먹기가 불편해서 그럴 바에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즉각 취식형 전투식량으로 통합되는 아하. 추세랍니다. 네. 이 형은요, 그러면? 이 형은 뭐냐면은 네. 동결 건조된 쌀이랑 반찬이 봉지에 포장이 돼 있어요. 네. 엄밀히 말하면 반찬이라기보다는 뭐 김치 볶음밥, 그러니까 김치 비빔밥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합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많죠. 네. 여기다가 뜨거운 물 넣고 불려서 먹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컵라면의 원리랑 비슷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김치 비빔밥하고 네. 잡채밥 같은 게 있는데 아. 저는 그럭저럭 먹을만 했습니다. 네. 다만 제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것도 문제가 없진 않은 게 그 전쟁터에서 뜨거운 물이 없으면은 찬물로 불려 먹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씹을 때마다 이빨이 아파요. 이거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취사 시설은 없는데 뜨거운 물을 끓일 정도는 되고 앉아서 먹을 만한 시설은 또 있는 임시 주둔지 같은 데 적합한 전투식량이라고 해요. 네. 주변에 저도 한번 여쭤봤거든요. 근데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요, 이거는. 동결 건조 방식으로 부피를 줄여서 그걸 다시 물로 데워 먹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 이게 무슨 밥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먹을 만하다는 사람도 있고 초코볼이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네네. 근데 싸제 초콜릿만은 못해요. 그래도 그 군생활하면서 먹기에는 꽤 달달했습니다. 아, 초코볼이 하나씩 들어있다. 또 요즘 이제 사제로 전투식량이 상품으로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이형 전투식량의 형태가 네. 우리나라에서 민간용으로 가장 흔한 형태예요. 네. 낚시나 캠핑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거랑 같이 물을 뭐 보온병이라든가 네. 그런 데 담아서 들고 갔다가 이거 이형 전투식량 해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또는 이 방송 나가고 난 시점에서 곧 시작되는 을지 연습 같은 거 할 때 네. 공무원분들이 사무실이나 벙커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먹기도 아, 해요. 그렇구나. 그런데 정수기가 있으니까. 네. 네. 약간 웃지 못할 얘기인데 네. 이걸 기자실에도 사놓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기자실에 왜요? 그러니까 네. 뭔가 큰일이 터지면은 밥 먹는 시간도 부족한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 비상식량경으로 사놓는 기자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군요. 본인 얘기인가요? 네. 저는 다른 회사 선배한테 배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런 게 또 전통처럼 내려져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즉각 취식형 얘기해 네. 주실까요? 이게 사실 보급되는 전투식량의 대다수예요. 네. 야외 훈련 나가서는 저도 군생활 할 때 주로 이걸 먹었거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씩 봉투에 이렇게 포장이 돼 있고 이 봉투 뜯으면은 웬 끈 같은 게 하나 보여요. 이 끈을 확 끝까지 잡아 당기면은 안에 발열백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레토르트 방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밥이랑 파운드 케이크가 있고 네. 반찬이 또 있는데 그걸 따뜻하게 데워주는 방식이에요. 물 넣는 건 아닌데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바리의 FRH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환기가 잘 되는 데서 해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숟가락이랑 종이 식판 같은 게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아. 봉지를 뜯고 그 밥이랑 반찬은 식판에 얹어가지고 네. 맛있게 먹으면 돼요. 네. 밥은 쇠고기 볶음밥이나 햄 볶음밥이 들어있고 양념 소시지, 그다음에 쇠고기 콩가미, 그 반찬이 한두 개 더 있고 볶은 김치, 파운드 케이크, 네. 초코볼 보통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단점은 부피가 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네. 부피가 있는 만큼 발열백도 부피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에 훈련 나가면 이 발열백을 터뜨려 가지고 저투식량 데워서 먹고 열기가 남아 있잖아요. 네. 이거를 옷 같은 데도 넣어 가지고 핫팩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예. 그리고 파운드 케이크를 여기 넣어서 보관하다가 네. 밥 먹고 나서 몇 시간 지나서 배고플 때 파운드 케이크를 간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아침에 나오는 우유랑 같이. 간식으로 파운드 케이크랑 우유랑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예. 야. 또 이제 전투 식량 중에 좀 특이한 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방금 전까지는 사실은 군대 갔다 오신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먹어보셨겠지만 대부분이 못 먹어보셨을 물건이 있는데 특전 전투 식량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특수부대, 특전사를 위해서 만든 건데요. 네. 전시에 적지에 몰래 침투해야 되니까 부피가 크면 곤란하고요. 또 물 같은 걸 갖고 다닐 수도 없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뜨거운 물을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임무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건데 사진에 보이는 게 곡물 압착 블럭이라는 겁니다. 곡물 압착 블럭. 네. 쌀 같은 거를 압착해가지고 블럭으로 만들거든요. 네. 제가 경위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거 실제 지급되는 물건을 먹어봤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맛이 안 느껴져요. 아까 크래커처럼. 그냥 맛이 안 느껴져요. 그냥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구나. 예. 네. 그래서 땅콩크림 같은 걸 주는데 그거 발라 먹어도 네. 사진에 보이는 뭐 이온 음료 같은 거는 예. 이제 물은 가져가니까 뜨거운 물은 못 가져가도 그냥 물은 가져가니까 네. 거기에 타가지고 그 음료수 먹으라고 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쥐포나 소시지 같은 간식거리가 한두 개씩 들어있었는데 이건 먹을 만합니다. 그 정도 고겸 먹을 만하고. 네. 야, 곡물 압착 블럭. 예, 그냥 저대로 우거우거 먹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사실 어디 배 같은데 비치해 놓는 비상식량 같은 경우에도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우리 군이나 미군들이 이런 걸 먹으면서 뭐 전쟁 시에는 전쟁터에서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세계에 있는 군대 숫자만큼이나 전투 식량이 참 다양합니다. 근데 특별히 좀 맛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일지 되게 궁금한데요. 프랑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프랑스. 네, 미식의 나라라는. 미식의 나라. 네, RCIR이라고 해가지고 네. 서방권 군대 전투 식량 가운데는 꽤 맛있다고 손꼽힙니다. 뭔가 근데 디자인도 화려한데요. 네, 예. 사실 맛있는 다른 전투 식량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꺼내온 이유는 시청자들이 좀 친숙하게 접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할 수 있나요? 이걸 국내에서 네. 프랑스 현지 거쳐가지고 네. 수입해서 파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랑스군에 납품하는 업체에서 똑같은 걸 민간용으로 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거를 정식으로 식약처 통관 절차를 거쳐서 들여오는 건데 다만 이 중에 몇 개는 통과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풀 패키지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사서 먹어봤는데 예. MRE처럼 이거를 뭐 여기 들고 왔으면 좋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이게 몇 년 전에 산 거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다 먹어서 없습니다. 이미 소화된 족이다. 네. 예. 좀 궁금하시면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풀 패키지까지는 아니어도 일부 시도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1인당 네. 여기 하루에 한 상자, 지금 보시는 한 상자가 하루치입니다. 야, 엄청 잘 나오네. 저게 하루치. 네. 예. 그 주로 고기 요리로 된 통조림이 2개가 들어있거든요. 사실 유럽 국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통조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게 네. 레토르트는 음식 맛이 변해요. 그래서 좀 통조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왜 2개가 들어있느냐? 유럽에서는 아침에는 커피나 빵 같은 걸로 간단히 때우고 점심이랑 저녁을 제대로 먹는 스타일이라 그렇습니다. 네. 주식 메뉴 같은 경우에는 뭐 돼지고기 샐러드, 치킨 바스크, 마카로니 잠봉, 소시지 리조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비스킷이라든가 젤리라든가 과일로 만든 누가바, 크림 푸딩, 누가바? 네, 예.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군 시레이션하고 달리 처음부터 이 통조림 깡통을 데울 수 있는 조그만 히터가 들어있어요. 여기다가 네. 같이 지급되는 고체 연료를 넣고 불을 붙이면 데워집니다. 맛이 궁금합니다. 진짜 명품 소리 들을 만큼 맛있나요? 명품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맛은 있어요. 그래요? 맛은 있는데 네. 그냥 잘 만들어져서 잘 포장된 통조림 식품입니다. 애초에 통조림에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전쟁터에서 먹을 수 있는 전투식량 중에는 네. 괜찮은 편이다. 그렇죠. 네. 예. 말 그대로 이제 전투 식량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환상을 안 가지셔도 돼요, 시청자분들이. 예. 사실 이제 전시에도 뭐 간요리한 따뜻한 음식이 나온다면야 가장 좋겠지만 이제 워낙 급박한 상황들이 전투 상황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뭐 좋은 전투 식량이라도 보급해 주는 게 그 군의 사기 진작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아까 담배나 커피 이런 것들도 전쟁터에서 그런 걸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옛날에는 이런 사고가 팽배했었거든요. 전쟁터에선 배고프니까 뭐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맛에 별로 신경을 안 쓴 전투식량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네. 큰일 나요. 근데 그러면은 왜냐면 전쟁터에선 일단 배고프고 힘들고 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까지 맛없으면은 사기가 확 떨어져요. 네네. 네. 물론 장기 보존 식품이기 때문에 한계는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통조림 식품이니까 너무 환상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도 그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맛있게 만들어라. 이런 게 그런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투식량보다는 그래도 조금 떨어진 데서 한 따뜻한 음식을 해다가 배식해주는 게 더 사기에 좋죠. 도움이 되죠. 예. 사실 오늘 제가 소개를 못한 전투식량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옛날에는 담배도 넣어줬었고 네. 그리고 요즘은 담배는 거의 없지만 뭐 커피, 과자, 사탕, 초콜릿 이런 건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네. 뭐 앞으로 전투식량은 아마 기본 틀은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전쟁터에서 장병들이 간단하게 조리할 수가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충분히 오래 보관하고 또 맛있게 만들면서 맛있어야죠. 그리고 예. 또 전쟁터에서 이 필요하게 마련인 이런저런 액세서리들 잘 넣어주는 거 네. 이런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김영준의 밀리터리. 오늘은 전투 식량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 직접 MRE까지 직접 까서 보여주신 SBS 국방 전문 기자 김영준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